안녕하세요. 이번 패러럴 파서 포 패러독스 게임 데이터의 발표를 맡은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가 조금 10분하고 보니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제목에 패러럴 파서듯이 파싱이 거의 주기 때문에 코드가 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독스 게임 데이터인데 혹시 패러독스 게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마이너한 게임인데 아시는 분이 있어서 안 있으시는군요. 그래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직업이 딱히 없어서 집에서 그냥 노화하면서 놀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자 소개를 기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차로는 이렇고요. 일단 패러독스 게임이 뭔지부터 해서 게임 데이터나 패러럴 스캐닝, 패러럴 파싱, 그리고 이 파서 가지고 뭐 만들었는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러독스 게임이란 이 회사 이름이 패러독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인데요. 스웨덴에 있고요. 이 회사는 게임도 직접 만들지만 유통도 직접 해요. 근데 제가 언급할 패러독스 게임은 이 회사에서 크라우 제비츠 엔진이나 조미니 엔진으로 만든 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 제비츠 엔진으로 만든 게임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의 주된 스타일을 파싱하고요. 그래서 조미니 엔진으로 만든 게임에는 이런 게임이 있고요. 일단 네. 그리고 크라우 제비츠 엔진으로 만든 게임에는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 보시면 지도만 그려져 있고 실제로 전투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왼쪽에 수입하고 지출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봐도 복잡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의 특징이 매우 복잡한 게임인데 특히 세이브 파일이 좀 큽니다. 보통 맨 처음에 저장해도 30메가는 되는데 게임을 한 달 정도 하셨으면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 하셨으면 게임 세이브 파일이 50에서 60메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노트패드 플러스로 열어보시면 줄이 한 200만 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패러독스 게임도 세이브 파일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다 보니까 이 게임하고 비슷한 이 게임에서 관련된 유틸리티들이 해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유틸리티들을 돌려보면은 너무 느려요. 그리고 특히 파서에서 느리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스트 파일 읽어서 데이터 가져오는데 1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 가장 빠른 게 패러독스 게임 컨버터에 있는 파스가 그나마 가장 빠른데 이것도 50메가 정도로 테스트했을 때 파싱하는 데 한 9초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원래 목표는 한 1초 이내로 해보자는 거였고 실제로 가장 최근 버전은 제가 만든 파서의 가장 최근 버전은 패러럴 파서의 가장 최근 버전은 한 0.4초 정도 걸립니다. 우선 오토마타나 아니면 컴파일러 시간에 보시는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게임 데이터를 굳이 문법으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퀄이 보이시고 증거로가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게임 데이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이슨인데요. 혹시 제이슨 들어보신 분? 네. 그래서 제이슨이랑 다르게 게임 데이터에는 한 줄짜리 주석이 있고요. 그리고 코마가 없고 콜론 대신에 이퀄이 있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에서는 배열이나 오브젝트를 구분하는데 게임 데이터에서는 딱히 구분을 안 하고 다 중괄호로 놓습니다. 배열이나 오브젝트나. 그래서 일단 제이슨이랑 제가 만든 게임 데이터랑 비슷하니까 저도 제이슨 파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기존에는 거의 가장 빨랐던 게 네이피드 제이슨이라고 중국 쪽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근데 올해 초에 심드 제이슨이라고 기존의 네이피드 제이슨보다 두세 배 빠른 번연 파서가 나왔습니다. 네, 나중에 심드 제이슨 파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서를 만들기 전에 제가 규칙을 하나 정했는데요. 하나는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는 거고 하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C++에서 기본적으로 제어되는 표준 레귤러 익스프레션 라이브러리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트링도 최대한으로 스트링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너 단에서부터 포전 스트링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트리에 집어넣을 때 파싱할 때 스트링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전 스트링 쓰면 또 많이 쓰는 게 서버 스트링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테스트 해보면 서버 스트링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서버 스트링을 쓰지 않고 스캐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 순서가 좀 어긋나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순서가 어긋나면 게임 실행할 때 세이브 파일을 불렀을 때 크래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맵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베터를 썼고요. 또한 주석이 무시된다고 하는데 보통 컴파일러라든지 하면 주석은 무시하는데 다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게임 데이터다 보니까 게임 데이터 안에 주석이 들어있는데 게임 데이터를 파서를 이용해서 수정하고 저장했더니 주석이 날아가 버렸다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석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일단 제 실효상으로는 힘든 면도 있고 여기 파서가 주로 큰 데이터 50메가 정도 되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50메가 정도 되는 세이브 게임 파일에는 주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석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주목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를 썼습니다. 일단 파싱이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스트링 문자열에서 토큰들을 뽑아내고 토큰들로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트링이 있고 그 다음에 네서를 통해서 토큰들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파서를 통해서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패러더 파서가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스캐닝하고 파싱을 패러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전 스레드를 사용했고요. 우선 변열 전열부터 옛날에 배우신 분도 계실 텐데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배열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소팅한 다음에 합치면서 전체 소팅합니다. 그러니까 변열 파싱 할 때도 토큰들을 나눈 다음에 부분적으로 각각 파싱을 해서 트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트리들을 하나의 트리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토큰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고 합칠 때도 어떻게 합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테스트가 스캐너에 의해서 토큰들로 나눠지고 토큰들이 파서에 의해서 트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선 테스트가 주로 파일에서 오니까 파일에서 테스트를 불러오는 것부터 봐보겠습니다. 보통 10% 파일을 읽을 때 보면 이건 좀 난상하게 했지만은 벡터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getLine도 있고 푸시벡터 보이시죠? 근데 세이브 게임이 아까 언급하셨듯이 200만 주이기 때문에 getLine이나 푸시백이 200만 번 호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느리겠죠. 그리고 라인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에서 푸시백이 200만 번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컴패시티가 1에서 2, 4, 8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동작 할당하고 해제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또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짜시면 너무 느리 보여요. 물론 이렇게 짜도 빠르다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50메가 아까 언급한 50메가 정도 되는 세이브 파일을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1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일단 바이너리로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 전체 사이즈를 구하고 그 크기만큼 동작 할당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읽는 겁니다. 실제로 심드 제이슨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체 파일 크기 알아낸 다음에 동작 할당을 하고 한 번에 파일을 다 읽습니다. 네, 어차피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으로 테스트를 나눠야 돼. 스캐너에서 테스트를 나눠서 각각의 스캐너들한테 일을 시켜서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나눌 때 이 게임 데이터가 이퀄이나 중괄호로 이루어졌으니까 이퀄이나 중괄호로 한번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퀄이나 중괄호가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주소 안에 들어가 있어도 힘들겠죠. 그래서 엔터키로 나누기를 했는데 조금 심드 제이슨에 비하면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 하나 있는데 다운표나 둘사이 문자열이 엔터키를 안 가지도록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은 두 번째 보시면 있는 것은 지원이 되지만 마지막 줄에 보시는 이러한 케이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아까도 나왔지만 한 줄짜리 주석을 저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엔터키로 엔드분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테스트를 토큰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일단 스캐닝은 다운표 가장 간단한 것만 가져왔는데요. 다운표로 둘러싸인 문제 처리할 때 아마 보통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넣어서 인티저 변수를 넣어서 스테이트가 0이면서 현재 캐릭터가 어쩌면 스테이트를 또 바꾸고 또 스테이트가 어쩌면서 현재 캐릭터가 또 어떤 경우면 스테이트를 또 다시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드 제이슨은 심드랑 비트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if문 이용하는 것을 비트 연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왼쪽 가로가 여는 가로가 어디에 있는지 닫는 가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운표 안에 다운표로 둘러싸인 문자 안에 중괄호가 있을 때 이 중괄호가 중괄호 있을 때 이 중괄호를 무시해야 되니까 그것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이슨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줄짜리 주석이 없기 때문에 한 줄짜리 주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캐너하고 파서하고 사이에 토큰이라는
토큰으로 연락하니까 토큰 형식만 맞춰주면은 스캐너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스캐너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심드 제이슨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0이 언더바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을 인풋 데이터 중에서 백슬래시 있는 것을 B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백슬래시 있는 곳이 숫자 1로 매칭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분의 야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0부터 시작해서 0, 2, 4, 6, 8에서 10, 10, 10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O는 오수의 야자, 그러니까 1부터 1, 3, 5, 7, 9 해서 0, 1, 0, 1, 0, 1, 0, 1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B, E, O만 이용해서 밑에 보시면 비트 연산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OD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OD랑 다운표를 나타내는 게 Q라고 하면 Q랑 OD를 이용해서 다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네, 그래서 눈여겨볼 점은 다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 안에 여슬러시 다운표가 있어도 체크하고 여슬러시가 4개 있고 다운표가 있어도 체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에 중괄호나 대괄호가 있어도 이것도 나중에 논문 찾아보시면 더 나오는데 또 다른 비트열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S는 B and not B를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한 것에서 B를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하면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 연산 네. 지금 S는 B and not B의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 여기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보면 왼쪽으로 그림상에서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켜서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 배열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알에 보면 64개인데요. 그러니까 64비트짜리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에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타입에 저장하는데 비트 64비트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부터 0, 1, 2 할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도 0, 1, 2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뒤에서부터 0, 1, 2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림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해야지 실제로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가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큰을 만들 때 보통 파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나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뭐 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유니온도 써서 인티저, 플롯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벌써 스캐너에서부터 포전 스트링을 쓰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포전 스트링을 최대한 미룬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보통 아까 전에 나온 겟9이나 푸시백에서
배트 오브 스트링을 뽑아내는 거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게톡슨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스트링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랬지만 아무래도 서버 스트링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서버 스트링 함수가 좀 오버헤드가 큰 것 같아서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파일 전체 크기를 구한 다음에 동점 할당하고 파일 전체를 한 번에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클래스가 아니라 64비트 인티저 타입이 롱롱으로 해놨는데요. 그래서 버퍼를 여기 파일 읽을 때 버퍼에 담아보지 않습니까? 이 버퍼를 계속 유지시켜서 토큰을 이 버퍼에서의 토큰의 시작 위치 그리고 토큰의 길이 그리고 토큰의 타입 등을 비트로 나눠가지고 64비트에서 롱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트링을 만들 때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getIndex나 getNext라는 함수를 따라 만들어서 버퍼를 계속 유지시킨 후에 버퍼에서 스트링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스캐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파서가 할 때까지 이 버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토큰들을 합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베터가 있는 것 같고, 베터나 배열 하면 배열이 한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개만 쓰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무식하게 전체 버퍼 크기만큼 파일 크기만큼 토큰 배열도 파일 크기만큼 죄송합니다. 그 개수만큼 할당해서 전체 개수만큼 할당해서 토큰을 토큰을 받아올 배열을 엔드문해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토큰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요. 그러니까 토큰하고 토큰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맵무브가 써 있고요. 이게 좀 약간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 다시 보시면 지금 스캐너에서 토큰을 만들어낸 것까지 했고요. 이제 파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동성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게 게임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트리 구조를 좀 만들어 본 건데 위칭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현했을 때 클래스 타입 이름이거든요. 알팅 타입이라고. 알팅 타입은 네임이나 데이터를 가지고요. 위치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2019.04.13을 알팅 타입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네임하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실제로 코드에서는 알팅 타입에서 따로 맨 처음에 만들 때 템플릿을 써서 만들어서 이게 제가 한 몇 년 동안 만든 거라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좀 더 리페토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Cout에서 S.2 스트링 하면 위에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헬로 위즈라는 건데요. 이것도 알템 타입으로 나타내는데 문제는 아까 보신 거는 이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임하고 데이터를. 네임을 empty 스트링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임이 empty string이면 이거를 생략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유저 타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유저 타입의 네임은 유저 타입이 되고요. 근데 유저 타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테스트가 하나의 유저 타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저 타입이면 중괄호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중괄호로 시작하고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유저 타입을 나타내려면 다른 유저 타입에 넣어서 출력을 시켜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user type ite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저 타입에서도 equal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name은 empty string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글로벌이라는 유저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글로벌에 add user type item으로 해서 글로벌을 출력시키면 UT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타입이라는 클래스는 아이템 타입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베터 오브 아이템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 타입은 유저 타입 포인터를 가질 수 있는데 밑에 코드를 보시면 add user type item에서 내부적으로 동작 할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게임 데이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소스 코드고요. 물론 여기는 아이템 타입 대신에 add 아이템에서 바로 내부에서 아이템 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변형 파싱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토마타를 약간 나오는데요. 이거 이해되시는 분? 그래서 일단 복잡한 거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놨는데 복잡한 거 보자면 보이시죠? 아마 초록색을 보시면 여는 중괄호가 초록색에 있고요. 닫는 중괄호는 하늘색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색을 잘 보시면 0 아니면 스테이트가 4로 갑니다. 그러니까 닫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토큰을 나눠버리면 내부 스테이트를 0 아니면 4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0 아니면 4니까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0에서 2, 3을 거쳐서 4로 갈 때 왼쪽 중괄호가 나옵니다. 여는 중괄호를 만나야지 0에서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맨 처음에 여는 중괄호가 나오면 스테이트 0에서 스테이트 4로 가요. 그러면 토큰들에서 앞뒤로 중괄호를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는 중괄호를 맨 앞에 넣고 닫는 중괄호를 맨 뒤에 넣는 트리를 써서 항상 4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테이트를 4로 하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토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좀 어려워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한 몇 년 했는데 갑자기 이건 너무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하던 차이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더 간단한 버전입니다. 이제는 스테이트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이거는 올드 버전이고요. 이거는 U 버전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var 이꼴 중괄호 a 닫는 중괄호 a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밑에도 두 번 나오죠, a가. 근데 여기서는 a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보다 더 많은 언어들을 받아들이는 문법인데, 그러면 더 많은 언어들을 받아들이면 밸리드하지 않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처리를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러 처리는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는 좀 이따가 나오고요. 이제 또 토큰에서 파서에서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패러럴 파싱에서 이제 디바이드를 하는데요. 데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데스를 처음에 0이라고 하고 여는 증거로를 만나면 데스를 1 증가시키고 닫는 증거로를 만나면 데스를 1 감소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닫는 증거로이면서 데스가 0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나눠버리면 결국에는 파일 3개를 동시에 돌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A라는 곳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고 BC 쪽에 데이터가 적게 들어있으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나왔는데요. 아까 보신 오더 버전을 보시면 닫는 중괄호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여기 와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닫는 중괄호로 나눠버리면 밑에서만 나눠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버전은 대부분이 왼쪽 스테이트에 가게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래는 한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다 보니까 이 부분이 VR로 되어 있는데 VR 밑에 이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VR 이꼴이니까 뭐 타입 이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아무렇게나 잘라낼 수 있고요. 물론 아무렇게나 잘라내는 대신에 잘 생각해 보면 아무렇게 잘라낸 조각들이 밸리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 중괄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중괄호가 없으니까, 앞에 중괄호가 없죠? SYZ인데 앞에 중괄호가 없으니까 가상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 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석이 4부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석이 4부로 시작하고 토큰에서 주석을 무시했기 때문에 토큰 중에 샵인 토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샵으로 버추얼 노드를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샵이면 버추얼 노드입니다. 네, 여기 또 그림이 좀 글자가 좀 깨졌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로 바꾸면서 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추얼의 특성이 1번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닫는 중괄호 나오고 닫는 중괄호 나오면 샵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샵 안에 샵이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머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닫는 중괄호가 있으면 가상 노드를 하나 만들고, 또 여는 중괄호가 나오면 여는 중괄호고,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나오면 앞에 여는 중괄호랑 짝이 맞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요. 근데 또 단을 중괄호 넣으면 짝이 맞지 않으니까 버추얼 노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추얼 노드가 샵 안에 샵이 있고 또 샵 안에 샵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할 때는 보통 글로벌 그러니까 머지를 파싱을 통해서 유저 타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트리가 나오는데 트리 1, 트리 2, 트리 3, 트리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 1, 트리 2, 트리 3, 트리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도 처음에는 트리 1이랑 2랑 합치고 트리 3이랑 4랑 합치고 그러니까 동시에 1, 2, 3, 4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1, 2나 3, 4를 합쳐서 뭐 1, 2, 3, 4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에러 처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이나 글로벌 1이나 합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글로벌이나 글로벌 2랑 또 합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글로벌이나 글로벌 3이랑 합치고 이런 식으로 니네가 선형적으로 합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봤을 때는 선형적으로 합쳐도 파싱 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머지를 할 때 보시면 여기나 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바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싱할 때 만약에 중간에 끝났으면은 중간에 끝난 지점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장한 것과 이 샵 같은 것을 이용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와 이거를 합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위에 있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 여는 중괄호 나오고 여는 중괄호 나오고 여는 중괄호 나오고 그러니까 데스가 한 3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합칠 때 샵을 만나면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샵을 만나면 또 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샵을 만나면 안으로 들어가서 저 빨간색이 가리키는 빨간색 하체포가 가리키는 곳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하체표는 페런트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부모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도 따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샵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여기서도 샵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도 왼쪽 중괄호를 보고 또 페런트로 올라가게 되면 그 후에는 페런트가 내릴 때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경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샵이 바깥에 있던 샵이 없어지면은 중괄호와 짝이 안 맞으니까 문법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샵이 밖에 하나 더 있다고 쳐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샵의 깊이 등을 이용해서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요. 보시면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 데이터들이 벡터에 저장이 되는데 벡터에 일반적으로 파싱할 때 토큰 하나 만나면 푸시백 하고 또 토큰 하나 만나면 푸시백 하고 또 토큰 하나 만나면 푸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면 토큰을 사입시키는 벡터에서 내부적으로 dom자 할당과 해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로가 나올 때까지 보다가
가로가 나오면 멈추고 전체 개수를 전체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전체 개수만큼 리저브를 한 다음 벡터에 리저브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차례대로 푸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A도 1부터 1020까지 있고 B도 1부터 1020까지 있어요. 그러면 유지 타입 A에 토큰을 넣는다고 치면은 저 유지 타입 A에 벡터가 있는데 벡터에서 컴플렉시티가 1부터 1024 근처까지 확장돼야 되겠죠. 그럼 유지 타입 A에 대해서도 확장돼야 되지만 B로 오면은 B도 또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A, B 자리에 오는 애들이 수십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 할당하고 해제하는데 오버헤드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인식 저장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식 저장소에 넣었다가 다시 유저 타입 A나 B에 넣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인식 저장소에 넣었다가 또 하면은 푸시백을 2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식 저장소에 넣을 때는 아까 전에 토큰을 UC4비트 전수형 타입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인식 저장소에 넣을 때는 토큰이랑 똑같은 롱롱으로 넣고 유저 타입에 넣을 때는 스트링으로 바꿔서 포지션 문자열로 바꿔서 넣으면은 오버헤드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레드 개수별로 걸린 시간을 해보면 이렇게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만든 파스에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스레드를 쓰다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이 파스를 좀 쓰려면은 예외 처리가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증명을 못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TF-8 같은 것도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한시로만 그냥 ASCII 코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다 봤고요. 이제 파스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일단 크라우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색기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를 불러와서 그 파일의 폴더와 파일 같은 느낌으로 여기 부분이 밸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유저 타입이 밸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없으면 유저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유저 타입이면 여기 엔터 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덴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임이 없는 경우는 없는데 네임이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empty string이면 아이덴 타입 중에서도 네임이 비어 있으면 그 배열 형태가 됩니다. 지금 그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원래는 이거 시연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서를 바탕으로 만든 클라우드 테스트라는 좀 약간 간단한 언어고요. 이거는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이퀄이나 중괄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게임 데이터랑 비슷한 형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if문 간단한 if문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놨는데 클라우드 시멘틱 베리데이터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는 베이시, B는 베이시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스키마가 A는 %int, %event test,
S는 121, Y는 3, 그리고 B는 %int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B는 %int 이게 인티저 타입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24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타입이니까 막 true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A는 120이니까 127 인티저죠. 그리고 이벤트 테스트에서 그 일반적인 네, 그래서 이벤트 테스트라고 여기 이벤트라는 내용을 보시면 아이디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스키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SY가 있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S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으로는 A는 120이니까 120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S가 121이고 인풋이 120이니까 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펄스 실행시켰을 때 펄스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 사용법으로 넘어가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노드 데이터 프롬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네임이랑 유저 타입을 넘겨주고 오른쪽에 있는 0 2개는 모든 스레드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0은 스캐닝 하는 데 쓰는 거고 두 번째 0은 파싱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모든 스레드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로파 3 to 빅토리아 2라는 앞서 언급한 게임 컨버터 중에 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파서 부분을 다 갈라낸다, 다 없앤 다음에 제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 이거 제가 만든 파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타로 와서 하다 보면은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꿀 때가 있는데 포전 함수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아무나 대충 만들어도 좀 포전보다는 빠를 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할 때 오른쪽 주소처럼 비교를 2번 하는 수도 있는데 인티저 타입이면 괜찮은데 이게 스트링 타입이면 비교를 2번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인 경우에는 스트링 비교를 한 번 하고 전수 비교를 2번 해서 원래는 스트링 비교를 2번 했는데 스트링 비교 한 번 하고 전수 비교 2번 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F라는 함수에는 뭐 스트링에 있는 컴페어라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C로 따지면 스트링 컴페어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플러스는 이와 같고요. 지금 제가 언급한 파서는 클라우드 테스트의 클라우드 파서고요. 그리고 심드 제이슨은 제가 볼 때는 읽을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의 효율적인 변형 파싱 알고리즘에서 제가 그 버추얼 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버추얼 로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한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조심해야 할 점이 DBPR라서 대학교 같은 데서 조수를 안 하면 아마도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거는 클라우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파서로 만든 클라우드 테스트라든지 이즈플로러라든지 아니면
또 파서로 교체를 한 유럽 컨버터라든지 링크가 걸려 있고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